원칙적으로는 총회 결의의 구성력이 있어요.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예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금일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상가조합원 또는 특정 동의 조합원, 예를 들면 101동, 102동 이런 조합원, 그러니까 특정 조합원 등 일부 조합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유리하게 결의된 사항을 추후 새로운 총회 결의로 변경하거나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가조합원이나 특정동 조합원 등 일부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결의된 사항을 추후 새로운 총회 결의로 변경하거나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여러 차례 질의가 있어서 이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결의로 일부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총회 결의의 구성력이 있어요.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수결에 의한 새로운 총회 결의로 기존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당연히 예외도 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논점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결의가 무효로 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년도 3월 13일자의 선고한 판결에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법리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려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첫째,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갖춰야 한다. 둘째, 총회 결의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이 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 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도 6월 25일자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해당 판결은 방금 말씀드린 이전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신뢰보호 원칙의 비교 형량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어요. 종전 내부 규범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받은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 가치가 있으며 침해되는 정도는 어떠한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법원 2022년 7월 14일자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이 개별 약정의 취지를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조합원의 신뢰를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11월 21일자에 선고한 판결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조합원과 합의를 해서 신축 상가 대지 면적, 아파트 분양권, 독립정산제 등을 포함한 기존 정관을 마련한 재건축 조합이 이후 도시관리 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상가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관 변경 결의를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 정관의 조항들을 변경 정관과 같이 변경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필요가 원고들을 포함한 상가조합원의 신뢰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중하다고 볼 수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년 6월 29일자로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표제의 사건인데, 법원은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려면 상위 법령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도수를 갖춰야 하고,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이 이익보다 우월해야
살아야 한다는 기준, 즉 그 법리를 가처분 단계에서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의 판결례를 종합을 해보면 대법원 2016도 3528일 판결이 확립한 내부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법리는 이후 대법원 2022다 206391 판결 등을 통해 재확인 발전되었고 하급심에서도 일관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는 첫째, 변경의 객관적 필요성, 둘째,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 세 번째, 침해받는 이익의 보호 가치와 침해 정도, 넷째, 신뢰 침해 최소화 노력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론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분쟁은 지식과 경험이 함께 작동되어야지만 풀 수 있는 고난이도 분쟁들이 많습니다. 건평법률사무소는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바라겠습니다. 네, 당 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건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